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럽발 이슈 또 미국발 이슈가 우리를 약간은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각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총선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금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도 좌파인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다수당을 차지를 했는데 네. 상원에서는 물론 과반 득표에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출구조사에서는 상원에서도 중도 좌파인 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이게 어제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네. 그리고 12시쯤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베를루스코니의 자유국민당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95% 개표가 마감된 상황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민주당이 120석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베를루스코니의 자유국민당이 118석, 오성운동이 54석, 그리고 마리오 몬티의 중도연합이 2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단독으로 과반을 넘는 정당이 없고요. 더군다나 이 마리오 몬티 전 총리의 중도연합 득표율이 예상보다 크게 낮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당하고 중도연합이 연합을 해도 상원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고, 물론 베를루스코니의 그 중도 우파하고 오성운동이 연합을 할 경우에 과반이 넘지만은 또 이쪽은 하원에서 안 된단 말이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양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상원은 이 중도 우파 쪽이 잡고 하원은 중도 좌파 쪽이 잡아서 서로 이제 그 정부 구성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과정에서 정치 지도력이 약화되면서 또 개혁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리스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는데 이게 이제 그때 그 대자비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간밤 미국 증시를 비롯한 유럽 증시가 크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로화는 엔화 대비 1%, 그리고 유로화는 달러 대비 1%, 엔화 대비로는 무려 2.5%나 급락을 했고요. 유럽 증시도 초중반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장 막판 1시간 앞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네. 상승폭을 크게 줄였고요. 뉴욕 증시도 1% 중반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의 10년물 금리는 예.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질 않았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었고요. 유럽 시장도 뭐 상승폭을 줄였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강세를 유지를 했고 미국이 떨어진 것도 사실 장 초반에 이탈리아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장 후반 갈수록 낙폭이 좀 확대됐는데 그것은 이탈리아 문제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따라서 이탈리아 문제가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은 작년 그리스 때처럼 이게 뭐 메가톤급으로 뭐 우리 증시가 뭐 몇백 포인트 빠지고 이럴 정도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 사람도 말이죠. 이 몸이 굉장히 약하고 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감기 걸리면 그 이제 폐렴으로 가고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룰 수가 있겠지만은 몸이 튼튼할 때는 감기 정도는 뭐 일주일이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럽의 경제 기초 체력이 지금하고 작년하고는 또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있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받으면서 작년처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만의 불확실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증시 전강 후 약의 장세로 장 막판에 많이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내의 이슈도 있을 텐데요. 자세하게 또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시퀘스터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마감이 임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퀘스터, 정부 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조치를 얘기를 하죠. 네. 마감 협상이 3월 1일입니다. 지금 한 사흘 정도밖에 채 남지 않았는데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은 2013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850달러를 비롯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의 재정을 삭감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시퀘스터가 작동이 되면은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0.5%에서 심지어는 1% 넘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의료비를 비롯한 복지 분야에서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 백악관이나 민주당에서는 국방비를 축소한다거나 또는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재정 적자를 줄이자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은 3월 1일까지는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게 참 우려가 된다. 뭐 이 시퀘스터 얘기 작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증시는 뭐 오늘 새벽에 마감됐을 때만 많이 빠졌지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단 말이죠. 네. 이런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어떻게든 피할 것이다라는 그런 안도감, 막연한 안도감이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퀘스터가 발동될 때 정치권 부담이 커져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발동되는 시기가 이제 3월 초가 아니라 이걸 더 늦출 것이다. 이것도 사실 작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로 발동이 됐는데 그거를 2달을 늦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2-3달 정도 더 늦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3월 27일, 지금 미국의 예산이 임시 예산입니다. 이것도 합의를 못 했는데 임시 예산이 3월 27일로 종료가 되고요. 그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준 것도 5월 18일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협상이 좀 진행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한 2달 정도 시퀘스터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퀘스터가 발동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감축이 바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라는 건데요. 연방 재정 집행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삭감이 바로 현실화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보호 장치로 즉각적인 영향은 최소에 그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자연재해라든가 다른 긴급조치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늘려서 올해 9월까지 감축이 원래 850억 달러인데 그게 아니라 한 440억 달러에 그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당장 큰 폭의 감축이 아니라 10년 정도에 걸쳐서 장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심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시퀘스터가 발동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퀘스터를 하는 목적 자체가 연방 정부의 적자 재정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서 얼마만큼 줄여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재작년에 있었는데 이걸 합의를 못함에 따라서 시퀘스터가 자동 삭감이 되는 건데요. 즉 시퀘스터에 대한 합의라는 게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을 삭감은 하되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줄이냐 이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 치더라도 예산 삭감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퀘스터 자체가 리스크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시퀘스터 시기를 연장을 한다든가 또는 삭감 규모를 줄인다는 게 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재정 지출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평가사들은 이런 것을 더 악재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퀘스터 자체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 결국 이제 시퀘스터와 관련된 문제 이것들은 발동이 되더라도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총선 그리고 시퀘스터 모두 단기적인 악재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